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패함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볼 텐데요. 민주당 조금밖에 민주당의 쓴소리를 했던 모임이죠. 조금밖에서 박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지방선거 쭉 지켜봤을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마지막에 역전을 했지만 17군데 중에 5곳 이기는데 그쳤습니다. 참패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민들께서 민주당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예. 이 회초리로 때려도 별로 이렇게 성찰하거나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몽둥이로 한 번 더 혼을 내신 것 같고요. 예. 만일에 이번에도 민주당이 말로만의 쇄신에 그치거나 변화가 없거나 계속해서 남 탓하고 내로남불하고 민생 무능을 반복하거나 이러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는 그냥 다음 총선 참패의 그냥 예고편에 불과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때는 진짜 쇠몽둥이로 맞을 것 같다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쇄신이 없으면은 다음 2년 뒤 총선에서는 쇠몽둥이로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자, 쇄신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로남불 등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했었잖아요. 2년 네. 만에 대패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180석을 갖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 권력도 쥐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국민들이 보실 때 민주당이 그 오만과 독선, 일방주의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정치를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예. 또 일부 저희가 그런 국민적 경고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죠. 특히나 조국 사태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숱한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우리가 야당 시절에 만들었었던 5가지, 7가지 이런 기준들 다 그냥 나몰라라 했었던 모습들 다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고요. 위성정당 사태, 정치개혁에 진심인 것처럼 늘 얘기했고 그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의 어떤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고 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것도 핑계가 저쪽에서 먼저 했다. 예. 그때 자유한국당이 먼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고 이런 면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위성정당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는 오만,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로남불, 무능 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용진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 일부 몇몇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내부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실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물론 여러 강성 지지층이 쓴소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했는데 실제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근데 예.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용진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별로 개의치 않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하고 할 일은 계속 할 거고 우리 박성태 기자께서는 쓴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거야말로 그 당을 위해 소신 있는 발언인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당을 사랑하니까 하는 일이죠. 특히 최근에 좀 변화가 이제 하나 보였던 건 그런 거죠. 제가 그 위성정당 때도 나가서 반대 발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조국 사태 때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그 부산하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당원당규 변경할 때도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소수 의견으로 그냥 이렇게 의총이나 이런 데서는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예. 인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이미 사전 원내 지도부에서 사전에 의견 분포를 확인을 했는데 거의 과반에 가깝다.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잡혔고 강경 발언이 앞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다른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의총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다른 의견, 소수 의견이라도 모여서 논의하고 논쟁하고 서로의
진위를 확인하고 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예. 이전에 이제 사실은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소수 의견으로 네. 표현을 하셨지만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같은 의견을 표출하지 않은 건지,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님과 같은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표출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 생각들이 많이 달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 어떤 경우에는 너 당신하고 의견이 같은데 나는 뭐 그냥 침묵할게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공개적으로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논쟁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서 이렇게 그 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든 아니면 저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수였던 간에 그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민주당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일방주의적 태도, 그리고 소수 강경파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 이런 것들로 보이면서 5년 만에 정권 잃었고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패배를 자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쇄신이 돼야 되겠군요. 그런 과정 자체가 전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 겁나서 혹은 소수파로 몰릴까 봐서 혹은 당을 쫓겨날까 봐서 혹은 공천을 못 받을까 봐서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면 이런 상황이면 저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본들 국민적 신뢰는 계속해서 소수파로 전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못 내는 건 팬덤 정치,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이 두려워서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네.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휘둘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정치에서 양쪽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 이른바 강성 태극기 부대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로 광화문에서 저 대표가 단식하고 삭발하고 뭐 데모하고 뭐 이제 황교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시절에. 자유한국당 시절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도 일부 강경 지지층에 의한 이 의견이 너무 과도하게 대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용기라고까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욕먹을 각오하고 문자 폭탄 받을 각오하고 용기 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할 말을 하고 할 일은 하고 이렇게 가야 당이 달라지고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박수 받고 당장 문자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예. 영원한 야당으로만 가는 길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세워야 될 목표는 지금 당장 강경지층이 박수를 받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여기가 아니라 5년 뒤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집권 세력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내용 중에 들어보면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국회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주장인데, 지금 박용진 의원은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넘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야말로 소탐대실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5년 만에 정권을 이룬 것의 이유가 소탐대실이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내로남불,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위성정당 만들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핑계대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걸로 당원 단계를 바꾸고 이런 과정이 그때마다의 상황 논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 쫓겨다니면서 강성 지지층이 휘둘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실망 주고 정권을 잃게 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소탐대실의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승리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박용진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그 본인의 정책 진로를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죠. 그러나 당대표 도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분명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상황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대통령 후보였고 또 이번 지방선거의 총괄 상황 총괄 선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 맡았죠. 맡았던 이재명 의원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겠냐? 당연히 당내 논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내가 혁신의 주체다, 혁신을 내가 이끌어 나갈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건가? 혁신의 주체냐, 혁신의 대상이냐? 예. 그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고민 없이 전당대회가 8월에 있으니까 그냥 난 나간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엄청난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아서요. 하나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주체냐 대상이냐라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번 대선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